저는 나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이죠. 딸 민지가 재벌 2세와 결혼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좋은 쪽은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서 명문대를 나왔거든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민지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민지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 됐습니다. 그런 민지가 박철수라는 재벌 2세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어요. 결혼식 날부터 이상했어요. 시아버지 박 회장은 저를 보더니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최 여사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민지 어머니,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네요. 최 여사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억지로 하는 말 같았죠. 결혼 후 민지가 자주 울적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보면 알죠.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민지 집에 갔을 때 우연히 최 여사와 박 회장의 대화를 들었어요. 당신 민지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어.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면 예의 범절을 배워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배경도 별로인데 행동까지 어설프면 안 되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데 저런 말을 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민지에게 직접 하는 말들이었어요. 민지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방식에 맞춰야 해. 최 여사가 민지에게 말하는 모습을 봤는데 마치 하인한테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잘 배우겠습니다. 민지가 고개 숙이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딸이 저렇게 굽실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딸을 도와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나서면 오히려 민지에게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민지 집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딸 근처에서 도울 수도 있고, 시댁 사람들이 민지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민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최 여사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혹시 집안일 도와드릴 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보내보세요. 최 여사는 저를 보더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만만해 보였나 봐요. 시급은 얼마나 받으실 건가요? 그냥 적당히 주세요. 돈보다는 일하는 게 좋아서요. 사실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민지 집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 이해해 주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따로 도움 드릴게요. 민지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일하는 거 좋아해서 그래. 민지에게는 미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최 여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민지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아줌마, 여기 청소 다시 해요. 먼지가 남아있네. 화장실 청소할 때 변기 뒤쪽까지 깨끗하게 닦으세요. 오늘 청소가 영 마음에 안 드네요. 내일은 더 꼼꼼히 해주세요. 최 여사는 저를 완전히 하인 취급했어요. 박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보면 마치 투명인간처럼 무시하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대답도 안 하고요. 하지만 전 참았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민지에 대한 대우도 심해졌어요. 최 여사는 민지에게 온갖 잔소리를 했어요. 민지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옷도 제대로 입어야지. 요리도 배워야겠어. 우리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민지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그냥 며느리 역할만 강요당했어요. 철수는 어떨까요?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마마보이였어요. 부모님이 민지에게 심하게 하는 걸 보면서도 제대로 나서지 못했거든요. 민지야,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이해해줘.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만 말할 뿐 적극적으로 민지를 보호해 주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분노가 쌓여갔어요. 제 딸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청소하다가 박 회장 서재에서 본 서류들 때문이었죠. 그 서류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상한 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집안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청소 일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박 회장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이 경쟁 업체로 유출됐다는 거였어요. 그날 박 회장이 집에 와서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강 실장, 당장 조사해서 범인을 찾자. 박 회장의 오른팔인 강 실장이 긴급히 집으로 왔더라고요. 둘이 서재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청소를 핑계로 서재 근처에서 듣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들었어요. 회장님, 이번 기술 유출이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회장님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유출은 그냥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비리라니요. 저는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내부에 협조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왜 박 회장의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는지 말이에요. 사실 저는 젊은 시절 꽤 유명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그 시절에는
여성 프로그래머가 드물어서 꽤 주목받기도 했죠.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박 회장의 회사에 취직했죠. 남편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횡령 혐의로 해고당했어요. 물론 억울한 일이었죠. 남편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나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 누군가 나를 모함한 거야. 남편이 울면서 하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 회장은 남편을 고소까지 했죠. 그 일로 인해 저희 가족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남편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민지를 혼자 키워야 했어요. 컴퓨터 지식이 있었지만 육아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죠. 결국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면서 민지를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 민지가 자라고 그 민지가 하필 박철수와 결혼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강 실장과 박 회장의 대화를 더 들어보니 제가 의심했던 게 맞았어요. 남편의 해고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던 거죠. 박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남편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였어요. 회장님, 20년 전에 해고시킨 직원들 중에 혹시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일은 다 정리됐잖아. 그 사람도 이미 죽었고. 그 사람이라니요. 제 남편을 말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나 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딸도 보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컴퓨터를 할 줄 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20년 전의 실력이지만 기본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컴퓨터를 켰어요. 정말 오랜만에 키보드를 두드려 봤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몇 주 동안 밤마다 공부했어요. 예전 실력을 되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박 회장의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청소하면서 서재에서 본 서류들이 도움이 됐어요. 회사의 비밀번호나 시스템 정보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박 회장이 너무 자만해서 보안에 소홀했던 거죠. 드디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행동에 옮겼어요. 박 회장의 컴퓨터에 접근해서 비리 자료들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탈세, 횡령, 정치인 로비까지. 박 회장이 그동안 어떻게 부정하게 돈을 벌어왔는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남편 사건에 대한 진실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로 남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거였어요. 박 회장이 자신의 횡령을 숨기기 위해 남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죠.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너무 분하고 슬펐어요. 남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복수할 수 있게 됐어요.
박 회장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 실장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유출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제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강 실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줌마, 혹시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컴퓨터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줌마가 일하기 시작한 후로 회사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네요. 강 실장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강 실장이 박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청소하는 아줌마가 수상합니다. 혹시 저 여자가 범인이 아닐까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말도 안 돼. 그런 게 가능하겠어. 박 회장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저를 그냥 무식한 청소부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 실장은 계속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정체를 알아냈죠. 회장님, 저 여자가 나순자입니다. 20년 전에 해고시킨 김철수의 아내예요. 뭐라고? 그럼 저 여자가. 네, 복수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였죠. 당장 저 여자를 내쫓아. 박 회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었거든요. 강 실장이 제 정체를 알아낸 다음 날, 박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순자 씨, 이리 와보세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네, 회장님. 저는 담담하게 들어갔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거든요. 당신이 김철수의 아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복수하러 온 거군요. 복수라고 하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러 온 거예요. 박 회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 회장님, 저를 내쫓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안에는 박 회장의 비리 자료들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요? 회장님의 지난 20년간 비리 자료예요. 박 회장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걸 어떻게... 컴퓨터 할 줄 안다고 말씀드렸나요? 저는 젊은 시절 꽤 유명한 프로그래머였어요. 박 회장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줄은 말이에요. 회장님, 제 남편은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회장님이 자신의 횡령을 숨기기 위해 남편을 희생양으로 삼았죠. 그건 다 증거가 있어요. 20년 전 회계 장부, 자금 이동 내역,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박 회장이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남편을 어떻게 모함했는지 말이에요. 당신은 뭘 원하는 거요? 간단해요. 제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민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할 거요?
그건 회장님 행동에 달려 있어요. 박 회장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소. 당신 남편 일은 재조사하겠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뭘 더 원해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박 회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건 너무하지 않소. 너무하다고요? 20년 동안 저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어요. 남편이 억울하게 죽고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딸이 이 집에 와서 또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민지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당신들은 마치 하인처럼 부리고 있어요. 그때 최 여사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최 여사는 저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아줌마는 왜 여기 있어요? 최 여사님,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네요. 저는 최 여사에게도 설명해 줬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말이에요. 최 여사는 듣고 나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럼 당신이 민지 어머니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동안 제 딸을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받고 싶어요. 최 여사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박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하시오. 첫째, 제 남편의 명예 회복. 둘째, 민지에 대한 사과. 셋째, 회장님의 사퇴. 만약 거부하면 이 자료들이 언론과 검찰에 넘어갈 거예요. 박 회장이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그 순간 정말 통쾌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한이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지가 집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일찍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지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이제 다 끝났어. 저는 민지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제가 왜 청소 일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민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응. 이제 너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돼. 그때 박철수도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최 여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순자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박 회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김철수 씨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원했던 걸 다 얻었지만 기분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박 회장은 약속대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남편의 명예도 회복시켜줬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관계였어요. 민지와 철수,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말이에요. 민지는 처음에 제 복수 방법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보였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민지야, 엄마는 다른 방법을 몰랐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었어.
하지만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민지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박철수는 정말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철수야, 이제라도 민지를 잘 지켜주기만 하면 돼. 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는 진심으로 다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부모님 눈치만 보다가 이제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최 여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한 후로 민지에 대한 태도도 180도 바뀌었거든요. 민지야, 그동안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니,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어머니가 눈이 멀어서 그걸 몰랐어. 최 여사가 민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박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나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남편분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제라도 인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 회장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권력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지가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저희가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고 해요. 새로운 회사. 네, 철수와 함께 정직하게 사업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민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엄마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필요해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프로그래머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민지야, 엄마가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민지와 박철수가 차린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20년 동안 손을 놓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젊은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순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내세요? 젊은 프로그래머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회사도 잘 되어가고 있어요. 민지와 박철수가 정직하게 운영해서 직원들도 좋아하고 고객들도 만족해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이제 시댁에 가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사부인,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최 여사가 저에게 정말 공손하게 대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박 회장도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봐요. 나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박 회장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복수가 끝났다는 걸 느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제 능력을 다시 발휘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큰 상을 받았어요. 업계에서도 인정받게 된 거죠. 순자 선생님,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저를 축하해 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랫동안 먼지 속에 묻혀 있던 진주가 다시 빛을 발하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정원에서 장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정원에서 장미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장미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제 인생이 정말 감사해요.